출발 업앤다운 이어가겠습니다. 유한타증권 설릉역 지점으로 갑니다. 박진희 부장 연결합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고 계셨어요? 네,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2000선에 대한 정말 철벽 방어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시장의 흐름인 것 같습니다.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장 초반부터 현대차, 삼성전자를 비롯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있습니다만은 반대로 내수 관련 섹터주들과 일정 부분 경기 민감주 섹터들의 좀 약세도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. 현대차의 상승 지속적으로 시도되고 있는 모습이 좀 눈에 띄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. 오늘 조선주 섹터주들이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오늘 현대중공업, 현대위포조선, 특히 삼성중공업의 급등이 좀 눈에 띄고 있는 모습 속에 대우조선도 상승 이어가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. 오늘 전체적으로 지카 바이러스 관련해서 한국인 남성 이 양성반응 나타났다 그러면서 급등하는 종목들이 좀 많이 있네요. 바이오니아, 명문제약 등이 좀 해당돼서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오늘 자동차 부품주들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내에서는 현대글로비스의 흐름이 좀 이어지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. 어제까지는 만도가 상당히 좀 강세를 보였죠. 해당 자동차 부품주들도 자동차를 따라서 흐름이 계속 쭉 이어지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. 그 외의 종목군들은 어제의 흐름과는 조금 상반되게 약간 소폭의 조정세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. 코스닥지에서 게임주들의 흐름도 긍정적인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웹젠의 상승세가 오늘은 좀 눈에 띄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전체적으로 시장 조금 다운된 흐름 나타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몇몇 이슈가 부각되는 종목들 위주로 올라가고 있고요. 유가가 좀 반등한 점이 조선주들의 흐름에 조금 수혜를 준 것 같습니다. 상승 쪽부터 보겠습니다. 좀 대형주들 사이즈 가운데서는 조선이 좀 눈에 띄는 것 같고 중소형주 쪽에선 지카바이러스라는 키워드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. 일단은 조선부터 좀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. 삼성중공업이 현재 6%나 급등하는데요. 특별한 이유 있을까요? 저도 좀 이유를 모르겠어서 어제 좀 삼성중공업이 수급이 워낙 좋고 차트가 워낙 좋아서 계속 관심을 두면서도 갈 것 같은데 또 상황은 안 좋아서 저도 다시 좀 머뭇거렸었는데 기본적으로 오늘 좀 강하게 들어오는 이슈도 일단은 외국인들 수급에 좀 흐름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삼성중공업이 어제 안 좋은 이슈가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을 떠나서 일단 조선주 섹터 내에서 그동안 부진했던 모든 부분들을 좀 털어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이상 좀 안 좋아지지는 않는다라는 생각으로 좀 흐름이 좀 나오는 것 같고요. 그동안 수급이 상당히 좀 많이 좋았습니다. 외국인들의 공격적인 매수세가 꾸준히 들어오면서 수급을 바탕으로 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삼성중공업은 뭐 실적이나 다른 논리보다는 수급적인 논리를 좀 결부시키는 게 맞지 않을까 해서 지금 현재 흐름이라면은 13,000원 부근에 저항이 있긴 합니다만은 이 가격대 돌파되면은 추가적인 상승 시도 흐름은 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. 보유하신 분들은 한 12,300원 정도 지지선으로 설정을 하셔서 홀딩하시는 전략과 함께 다른 조선주들의 흐름까지 같이 한번 연동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. 이번에는 지카바이러스 관련주 보겠습니다. 명문제약하고 진원생명과학은 기존에도 관련된 종목으로 좀 분류됐었고 녹십자 MS나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도 진단키트 관련해서 관심을 좀 받고 있습니다. 좀 더 이런 강한 상승 흐름이 지속될까요? 아니면 들고 계신 분들도 걱정이 좀 이만저만이 아니실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해 보는 게 좋을까요? 사실 요새 개별주들이 테마를 좀 많이 이루고 있죠. 최근에 뭐 관리 종목 탈피주, 그다음에 품절주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면서 그런 종목들이 강세가 보여주는데 오늘 또 테마가 하나 또 다시 또 형성되는데 지카바이러스는 지난번에 한번 강하게 좀 테마가 형성됐다가 좀 숨고르기를 한 이후에 다시 또 반응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죠. 근데 국내에서 첫 양성의 남자 환자가 나왔다라는 점, 특히 이제 지카바이러스 같은 경우 좀 여성한테 좀 치명적인, 특히 임산부한테 치명적인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브라질에 갔다 온 이제 남성분한테 좀 나타났다라는 점이 제가 생각할 때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그닥 좀 심화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지고요. 지극히 그 개인 환자에게 좀 해당되는 그런 문제가 아닐까. 슬슬 모기가 활동할 시기가 조금씩 다가오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까지는 좀 확산되기에는 조금 이른감이 있고 해당 지역에 좀 많이 국한돼 있었다라는 점에서는 조금 부담이 덜하지 않을까. 다만 이제 테마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지금의 수급 구조를 그대로 좀 이어간다라면은 주도주 역할을 해주는 명문제약이라든지 진원생명과학 이런 종목들이 강세가 무너지는 시점을 매도 포인트로 좀 단기적으로는 좀 삼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. 좀 추격 매수보다는 보유하신 분들의 영역이 좀 아닐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. 이런 테마가 하루짜리 좀 반짝 상승이라면은 또 요즘 들어서 지속적으로 추세가 이어지는 쪽이 콘텐츠 있죠. 현재 IHQ도 4%대 판타지오가 또 신고가를 했습니다. 요즘에 이 종목이 또 저력이 좋던데요. 해당되는 종목군들은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?
네, 태양의 후예 이후로 컨텐츠, 뭐 드라마 제작 관련주들, 영화 제작 관련주들이 상당히 좀 급등하거나 뭐 이러면서 부각이 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방금 말씀하신 판타지오도 그렇고요. 뭐 최근에 뭐 뉴 이후에 뭐 어제 같은 경우도 뭐 쇼박스 등도 다시 또 상승 가동을 걸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. 그래서 드라마 제작, 뭐 그런 컨텐츠 관련주들의 강세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. 결론적으로는 뭐 뉴에서 보셨다시피 잘된 투자를 하게 되면은 확실한 뭐 매출이 확보될 수 있는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커진다라는 점이 좀 반대급부로 뭐 시장에 있어서 자극을 준 게 아닌가라고 보여주고 있는데요. 일단 뭐 기술적으로는 뭐 계속적으로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섹터고 흐름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계속 좀 순환매가 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다만 뭐 단기간에 좀 너무 올랐다라는 점에서는 좀 사실 추격 매수를 하시는 분들한테 급등주들은 조금 접근하시는 데 좀 무리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. 후발주자들을 좀 찾아보시는 노력도 필요하겠습니다만은 그 안에서 확실한 드라마의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콘텐츠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종목을 잘 선별해서 투자하시는 좀 전략적인 접근이 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. 네. 그럼 하락으로 넘어가겠습니다. 요즘에 항공주들은 상당히 좀 소외감이 클 것 같습니다. 들고 계시는 분들, 지금이라도 좀 지루하다, 정리하고 싶다, 이런 느낌이 들만도 할 것 같은데요. 오늘 아시아나항공, 대한항공, 동반에서 한 3% 정도 밀려납니다. 어떻게 대응할까요? 네. 환율이 올라가는 게 항공주의 악재일까요? 유가가 올라가는 게 항공주의 악재일까요? 기본적으로 항공주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유가에는 그렇게 크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. 환율에 반응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환율이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지 못하고 일정 부분 좀 반등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다 보니까 시장에서 일단 항공주들에 대한 단기적인 좀 차익 실현도 나온 것 같죠. 1250원대에서 1160원대까지 갔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 더는 안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심리적인 부분들도 좀 많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도 지금 고점 찍고 최근에 좀 조정받고 있는 모습인데요. 궁극적으로만 말씀드리자라면은 지금 시점에서 오히려 항공주를 뭐 매수하시고자 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일정 부분 좀 기회가 제공되는 조정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일단 좀 항공기 탑승객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는 점도 긍정적일 수 있을 것 같고요. 뭐 일단 뭐 유동이 많이 늘어나는 또 시기가 된 점, 이런 부분들도 좀 더 긍정적, 또 아까 뭐 지카 바이러스 때문에 오히려 반대적으로 좀 지금 조정이 나오는 그런 부분들도 사실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히려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이번 조정을 기회로 해서 일정 부분 가격 메리트가 좀 발생되는 부분을 좀 더 확인하셔서 접근하시는 전략을 좀 취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. 오히려 대한항공도 그동안 매수가 상당히 많이 들어온 상태에서 매도가 나오고 있지만 그 매도폭은 크지 않은 모습이라서 오히려 29,000원 초반을 전후해서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. 아시아나항공도 역시 5,000원 아래권에서는 계속적으로 좀 좋은 기회가 좀 제공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화장품 관련주들도 오늘 좀 쉬어갑니다. 어제 좀 반짝하나 싶었던 종목군들도 오늘은 힘이 빠져 있는데요. 한국 화장품 제조가 가장 좀 낙폭이 깊고요. 그리고 또 산성 LNS 쪽도 약간 조정세 나오고 있습니다. 어떤 관점에서 보시나요? 화장품 주식들은 확실히 좀 옥석을 가려야 될 것 같죠. 많이 빠졌다고 일정 부분 올려주는 거는 뭐 시장의 흐름상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 이후의 상승은 반드시 좀 실적이 뒷받침되어야 되는 상승이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. 어제 뭐 제닉 같은 경우 상당히 많이 올랐고 최근에 AVCNC는 꾸준한 상승 흐름을 타고 있고 대형주에서는 뭐 LG생활건강, 아모레퍼시픽이 주도하고 있지만 오늘 LG생활건강 또 조정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죠. 뭐 코리아나라든지 뭐 코스온, 뭐 한국콜마 이런 종목들 다시 또 조정권에서 바닥을 잡아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좀 주도주들의 흐름이 나올 때 일단은 좀 중형급들의 화장품 주식들은 좀 따라갈 의미가 있겠습니다. 또 반대로 개별형 화장품 주식들 같은 경우는 개별 기업의 실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최근에 뭐 기술적으로는 뭐 에브시엔시가 가장 좋은 흐름을 이어왔고 어제 제닉 같은 경우는 급등 이후에 좀 조정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제닉을 노리시는 분들이라면은 2만 원 아래권 19,000원대 중간까지 좀 보셔야 되겠는데 수급 자체는 사실 좀 좋지 못합니다. 그래서 전체적으로 화장품 섹터 주들은 1분기 실적을 좀 확인하는 시점이 좀 더 시장의 변곡점에 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개별 뉴스 있는 종목 보겠습니다. 현대상선인데요. 이 채권단 쪽에서 자율협약 이 신청 소식, 채권단 자율협약 신청과 관련해서 오늘 좀 2%대 조정받습니다. 그런데 이 실질적으로 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뉴스 듣고도 좀 긴가민가 하더라고요. 부장님 의견은 좀 어떠세요? 네, 일단은 채권단의 공동관리를 신청했다. 채권단이 받아들여져서 공동관리를 오케이 했다.
그러면 아마 급등하지 않을까 싶은데요. 일단 더 이상 빠지지 못할 만큼 많이 빠졌고요. 기업 가치가 상당히 좀 많이 훼손된 상태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일단은 뭐 자구책을 많이 쓰긴 했습니다만 안 되니까 이제 채권단의 공동 이제 관리를 신청한 건데 이렇게 되면 일단은 공동 관리가 들어가게 되면 사라는 나는 거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시장에서는 그 이후에 좀 반응이 좋지 않을까. 만약에 채권단에서 뭐 아니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받아들여지게 된다라면은 주가는 부분 바닥에서 일정 부분 좀 회복 시도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일단 그 이슈로 인해서 이 기업의 위치는 뭐 안 좋은 흐름은 상당히 좀 제한적이고요. 여태까지 좀 상당히 안 좋은 부분들 다 이미 반영이 되어 있는 주가이기 때문에 일단은 좀 그 결과를 좀 지켜보시면서 좀 관망하시는 것도 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이 채권단 쪽에서 받아들이면은 또 드라마틱한 반전을 기대해 볼 수도 그럼 있겠네요. 네, 일단은 뭐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